3.2절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실생활 응용으로 어떤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최적화 문제라고 한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자, 우리가 2장에서는 함수의 미분을 배웠고요. 3장에서는 최적화 문제랑 3.6의 그래프 그리기가 메인입니다. 아셨죠? 3.6과 3.7을 향해서 앞부분을 열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 1.7. 자, D를, 여기서 핵심 D는 F의 정의역입니다. 아셨죠? 정의역입니다. 그럼 임의의 x, D, 즉 정의역 전체에 있는 x에 대해서 fc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임의의 x라고 했으니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x에 해당하는 함수값들보다 fc가 크거나 같다. 즉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 fc가 다른 애들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쵸? 알고 있죠? 얘를 최대값, 즉 맥시멈 밸류라고 부르겠다. 그럼 최소값은 역시 정의역 전체에 대해서 fc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최소값이라고 부르겠다.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 얘가 나와요.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럼 지구라는 걸 정의역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에베레스트죠. 그럼 한국 내에서 한국이라고 지역을 우리 지구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지역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즉 이처럼 영역을 제한했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1.8. 극대값, 극소값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극대값, 극소값, 극값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것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초월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 미분해서 0이며 좌우 부호가 변하는 것들,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넘어오고 그냥 써먹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수학적으로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D는 정의역입니다. 그런데 얘는 U라는 근방을 생각해요. 그럼 U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 FC가 U라는 영역 안, 당연히 U는 D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면 얘처럼 교집합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U 영역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fc가 걔네들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 영역 안에서 fc가 가장 큰 경우는 극대값, 즉 여기는 로컬이란 말이 들어가요. 맥시멈 밸류 똑같긴 한데 최대값은 그냥 맥시멈 밸류,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 밸류.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 그쵸? 그럼 극소값은 역시 U 근방, U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또는 교집합, 이 fc가 항상 작거나 같으면 극소값이라고 부르겠다. 미니멈 밸류인데 어떤 로컬, 그 영역 안에서만,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럼 그림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 3.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놓으면 정의역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최대값, 정의역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 그럼 이 극소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어떤 영역을 잡아요. 크게 잡는 건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작게 적당히 잡았을 때 요 영역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생각했을 때 얘가 요 포인트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극소값. 그 다음 극대는 요 점이 극대값인데 영역을 잡아요. 그럼 요 영역 안에서 함수값들을 다 생각할 건데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가 뭐 가장 크죠? 최대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극대값. 그쵸? 그럼 지금 앞에 찾은 두 개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 부호가 변하는. 그치만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뾰족점. 얘는 미분 불가능해요. 그쵸? 그치만 요 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잡았을 때 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했더니 요 포인트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니까 얘는 뭐 극소값.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르마의 정리를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증명은 하지 않고 자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다가 아니에요.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은 0이다가 아니고 미분 가능하면서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다예요. 아셨죠? 자, 그럼 그림 3.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3.3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거나 그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인데 프라임이 0이 안 된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겠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 그림 3.3입니다. 자, 일단 읽어봅시다. F'이 0이 되는 점. 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정점. 그 다음에 즉 프라임이 0이 안 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데 뭐 극값을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얘기하죠. 그 다음 존재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특이점. 그럼 정점과 특이점을 일컬어 임계점. 즉 얘는 정점인데 극대 극소이기는 하지만 미분계수 존재하는 거죠. 얘는 극대이지만 미분계수가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특이점이 되죠. 여기도 뭐 극대 극소는 아니지만 불연속 포인트이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특이점. 그쵸? 자, 그냥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배울 거는 다뤄볼 거는 무엇이냐?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다뤄볼 것은 126쪽에 최대값, 최소값,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압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 2개인 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리고 다항함수이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뭐였죠?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가 구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풀이가 있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을 찾으러 갑시다. 4x x제곱 빼기 2는 0이니까 x는 0인 거랑 뿔마 루트 2. 그러면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그럼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프라임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f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 포인트에서 함수 값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금 계략적인 개형만 그린 겁니다. 함수값을 구체적으로 찾진 않았어요. 자, 이런 형태인데 지금 얘는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쯤 들어가겠죠. 여기쯤. 3은 이쯤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초록색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소값이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자, 다시 말하면 최소값은 f 루트 2일 때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최대값은 사실은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랑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라 여기랑 여기가 지금 극대값보다 작게 나오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아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했더니 0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다. 사실은 F3까지 찾아서 비교를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간단하게 한두 개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그림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느냐, 극대, 극소가 있느냐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 3.2절의 과제는 1번 문제. 요거 그림 보면서 여기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1번이랑 3번에서 자,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3번의 1번이랑 그 다음 삼각함수랑 연결해서 3번에 4번 이렇게 3개의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3.3절 평균값의 정리입니다.